자, 오늘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암 치료의 새로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 그러니까 일종의 부조종사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73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 국민 19명 중에 1명꼴이라는 건데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우리가 이제 암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걸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현대의학이 이루어낸 정말 위대한 승리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문제들을 마주해야 하는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암을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질환으로 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핵심 질문이고요. 인공지능이 그 해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우선 암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73.7%. 이 숫자가 정말 많은 걸 말해주는데요. 암이 더 이상 한 번 걸리면 끝나는 불치병이 아니라 이제는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되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한번 보세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54.2%였는데 지금은 73.7%입니다.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거거든요.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암을 대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제 새로 암 진단을 받는 환자분들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나이 문제만은 아닙니다. 암 치료가 더 이상 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당뇨나 심혈관 질환 같은 다른 노인성 질환 관리와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암을 단번에 치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평생 관리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새로운 현실은 당연히 새로운 도구와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AI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진단 분야를 보죠. 여기서 AI는 마치 명탐정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건, 그러니까 암의 종류에 따라서 단서를 찾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전립선암의 경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여기서는 문제가 암을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발견된 암을 두고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게 더 큰 딜레마입니다. 대부분은 진행이 아주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AI의 목표는 단순히 암을 더 많이 찾아내는 게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이분은 정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는 사람을 정확히 가려내서 불필요한 과잉 치료를 막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췌장암은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죠. 여기선 시간이 생명입니다. 워낙 증상이 늦게 나타나서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췌장암에서 AI 탐정의 임무는 과거에 찍었던 CT 영상이나 여러 의료 기록 속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아주 희미한 질병의 신호라도 어떻게든 빨리 찾아내는 겁니다. 진단을 넘어 이제 수술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우리의 AI 부조종사는 내비게이터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습니다. 복잡한 수술 중에 외과 의사를 위한 최첨단 지도가 되어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위한 실시간 GPS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수술하는 의사의 눈앞에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이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딱 보여주면서 정밀도를 정말 한 차원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려줍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수술 전에 찍은 영상으로 환자의 몸속 3D 지도를 만들고요. 실제 수술에 들어가면 수술 도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죠. 그리고는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 같은 위험 지역을 의사의 시야에 증강현실처럼 겹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 수술 중에 생길 수 있는 출혈이나 주변 조직 손상 같은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제약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산더미처럼 쌓이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이에요. 이 사례를 이해하려면 에이전틱 AI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용어 같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AI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전문 분야가 있는 여러 작은 AI들이 마치 한 팀처럼 협력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LG CNS가 활용하는 AI 에이전트 팀이 바로 좋은 예입니다. 이 팀에는요, 데이터를 모아오는 수집가 에이전트, 데이터의 추세나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분석가 에이전트, 모든 게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는 규정 준수 담당관 에이전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최종 보고서를 쓰는 서기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정말 잘 훈련된 전문가 팀처럼 완벽하게 역할을 나눠서 일하죠.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무려 90% 이상의 시간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이 AI 기록 보관 전문가가 가져온 이런 극적인 효율성 향상은요, 단순히 시간만 아끼는 게 아니라 결국 더 빠른 신약 개발과 환자의 안전 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가 큽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정말 멋진 미래가 펼쳐질 것 같죠? 하지만 이 미래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막연한 낙관론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AI 도구들이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어떻게 검증하고 보험은 적용해 줄 건지 같은 규제 문제. 또 특정 인종이나 국가의 데이터로만 학습된 AI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작동할까 하는 데이터 편향 문제도 있고요. 바쁜 의사들이 쓰기 편하게 만들어야 하는 문제, 그리고 만에 하나 AI의 판단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까지. 기술 개발만큼이나 이런 문제들을 푸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암 치료의 미래는 AI가 의사를 대체하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보다는 인간 의사의 전문성과 경험에 AI라는 강력한 도구가 더해져서 정말 강력한 인간 AI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AI가 암을 관리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암을 아예 예방하기 위해서 AI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우리가 마주할 다음 단계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